반갑습니다. 국민석 대표입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요일 날 이렇게 영상 찍은 이유는 아무래도 주말간 미국하고 이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도 했고, 월요일 날 이 영상 보시면서 대응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남겨봅니다. 자, 굉장한 추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런 전차 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언제쯤 꺾일지, 자, 타겟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떨어지면 매수 타점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좋은 컨텐츠 뽑아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0초도 안 걸리니까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한강통신 3만원, 4만원 쭉쭉 가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떡상 혹은 파이팅 이런 식으로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강통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광섬유, 광케이블 이런 거요. 올해 초만 해도 2,000원대였는데 오늘 기준으로 17,770원이죠. 최고가는 18,340원 찍었고요. 3개월 만에 거의 7.7배.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누가 샀는지를 보면 그냥 확연하게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거의 개인이 손절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매번 다 받아 먹었다 생각할 정도로 개인하고 외국인의 핑퐁 대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퐁이더라도 외국인 물량이 압도적입니다. 4월 10일 하루 동안 686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9.82%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조금 불안정하긴 해요. 자, 4월 6일에 거의 440만 주를 매도를 하고 7일부터 다시 매수세를 쌌다가 또 280만 주를 던지고 680만 주를 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가격에 확 사야겠다고 결심한 날이 이날이죠. 기관은 반대로 대부분 순 매도만 하고 있고 물량마저도 외국인에 비하면 많이 딸리는 물량들입니다. 공매도를 보면 좀 재밌는데 4월 6일에 44만 주, 그리고 7일에 52만 주, 8일에는 48만 주였는데 9일부터 갑자기 확 줄더니 9일, 10일 합해도 거의 37만 주밖에 안 되죠. 이 비중도 확 떨어져서 지금 4월 10일 경우에는 0.15%밖에 안 됩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5일 동안 75%가 축소가 됐어요. 주가가 25% 올랐으니까 공매도 걸었던 세력들이 손실이 나서 물량을 갚아가는 거죠. 동시에 그게 매수 효과로 이어지면서 쇼스 퀴즈, 한마디로 폭등이 나온 거고요.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차 거래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오는데 4월 6일 경우에는 26만 주 신규 수량에 상환 4만 주, 신규가 압도적이었죠. 7일에는 다시 상환 수량이 압도적이고 그 이후 최근에는 상환 수량이 압도하면서 대차 잔고 수량도 488만 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공매도 포지션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매도 비율은 적고 외인들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분봉에서도 타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하루에 5에서 8% 정도 수익 보는 그런 구간을 3번에서 4번 정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단타로 들어가는 타점이기 때문에 많이 공유돼봤자 다른 유튜버들이 퍼가서 좋을 건 없고,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그냥 대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로 저장해두고 이런 타점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대한강통신이 잘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챗GPT나 클로드 이런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바로 광케이블이에요. AI 시대에 광케이블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대한광통신은 광섬유부터 케이블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풀 라인업을 갖춘 회사예요. 광섬유를 뽑는 기술부터 광케이블을 제작하는 기술까지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거죠. 이거를 기술의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다른 곳들은 경쟁 자체가 당연히 안 됩니다. 단가 자체도 한 곳에서 다 뽑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여기 현재는 6G 위성통신 광섬유 기술까지 확보했죠. 정부가 그 스타링크 K 버전, K 스타링크 구축한다고 했을 때 위성통신 케이블 기술력이 부각이 됐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이 6G 위성통신까지 두 가지가 성장 동력이 겹쳐버린 겁니다. 통신 분야에서 이제는 반도체 분야로 사업 확장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서도 성장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늘 12일인데
4월 19일에 2350만 주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돼요. 유상증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면,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이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에 부담이 되겠죠. 기존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약식 대량 보유 상황을 보고를 했고, 최대 주주인 TFO 인더스트리의 지분율 16.58%도 유지가 됐어요. 국민연금이 이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그래도 뭐 이런 유증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뉴스에요.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이 됐고, 벤스 부통령이 이란 핵포기 의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합의 없이 복귀한다고 했어요. 이게 대한광통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과관계를 설명드리면,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이 길어지죠.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오르게 되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환율도 오르게 되고,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 110달러, 환율 1,500원, 금리 2.5%인데 협상 결렬로 이게 전부 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뭐 개별 호재 이런 것보다도 전체 증시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게 돼요. 이게 뭐 AI 테마주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신증권 전망에 따르면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코스피는 30%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높은 각도로 올리면서 고점에서 상한가가 오면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한광통신은 좀 다르네요. 거래량도 줄지를 않고 오히려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자, 그래서 보통은 거래량이 좀 꺾이면서 고점에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가 많아지면서 세력들이 나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번에 거래량을 훨씬 더 높이면서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높이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총량의 합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더 확연하죠. 어차피 아까 그 일봉들의 합이 이 주봉 하나니까 주봉 하나 거래량을 봤을 땐 더 올라갔습니다. 매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는 조금씩, 내가 만약에 평단이 뭐 이런 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이런 데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꺾여도 이상한 그런 고점은 아닌지라, 또 미국하고 이란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정리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보통 위에 이렇게 천장이 없는 고점의 경우는 피보나치를 통해 이 고점을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3.618까지 넘겼어요.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이 없거든요. 자, 토스증권에서도 4.236까지밖에 제공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여기 수치를 넘긴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목표가는 18,500원쯤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넘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때는 그냥 개인의 영역이죠. 내가 알아서 익절을 해야 되는 영역. 과거 차트에서도 정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금 월봉 기준인데 이러한 고점을 이었을 때 이미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도 빠지지 않고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아직은 월봉 마감이 하려면은 보름 이상이 남았죠. 그래서 보름 이후에 이게 이렇게 빠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걸 더 뚫어낸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빠진다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월봉 자체를 보니까. 이게 아무리 뭐 전망이 좋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해도 결국에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마지막 사람이 할 일인지라, 이러한 자리에서는 밑에서 들어간 세력들도 슬슬 물량 정리가 나올 때거든요. 그 트리거가 저는 미국하고 이란 전쟁의 휴전 불발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자, 월봉 기준으로 쌓인 이 추세선을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이러한 선들은 만약에 빠졌을 때 몇 번 정도는 지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만 돌아가도 8%, 9%입니다. 그래서 단타 용도로 쓰기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선이 가로가 아니고 좀 대각선이라 정확한 가격대는 제시가 어렵지만 뭐 16,600원에서 17,000 초반 오면은 짧게 스캘핑으로 단타 도전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훅 빠질 수 있으니까 1% 정도 손절 잡고 진입하시고요. 그 외에는 딱히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안 보여요. 너무 올랐다 보니까 기껏 해봐야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오면은 이 이평선까지 해가지고 한번 들어갈 만하네요. 근데 아마 11,500원 이 부분까지 가면은 차트 다 꺾여가지고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11,000원에서 12,800원까지도 괜찮겠네요. 여기 한번 딛고 반등 나왔던 자리라 이렇게 차트 참고해 주시고, 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수, 배도, 손절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매번 차트 챙겨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업에 집중 많이 하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대환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어차피 이거 물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 다 살려준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이라고만 남겨주시고, 제가 그러면은 구독자님이라고 번호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매도, 매수, 손절 자리가 나올 때마다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전 종목 제가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시고 나서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 자유죠. 어쨌든 공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료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 때문에 많이 불안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10배, 20배 갈 만한 그런 종목들 꾸준히 발굴해내고 있고 실제로 오늘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주식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시장 보시면 어때요? 뉴스만 켜면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어대죠. 뭐 엔비디아 신모델이 어쩌고 HBM 메모리가 어쩌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미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씩 올라버린 반도체 대장주들을 꼭대기에서 단타 친다고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메이저 자금, 또 이 스마트머니 혹은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 주체들은 반도체 칩을 더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AI 산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해결할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바로 열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GPU가 수만 대씩 들어가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 괴물 같은 컴퓨터들이 뽑아내는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쿨링팬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시킬 수가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뭐 칩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가 열 때문에 녹아내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전력 소모의 50% 이상이 컴퓨터를 식히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바로 이 열을 잡아먹는 기술, 차세대 데이터 센터 열 관리. 그 중에서도 서버를 아예 특수 냉각 용액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이거 없이는 앞으로 AI 발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이 이 시장을 연평균 성장률 20%에서 26%로 최대로 잡고 있고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폭발하는 것은 확정된 미래라고 해요. 한번 과거를 돌아가 볼게요. 2022년에서 2023년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터졌을 때 기억하시죠?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반년 만에 약 12배 이상의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에코프로 오르는 거 보고 주식 시작하신 분들 뒤늦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시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대장주에서 수익을 못 봤다면 재빠르게 이러한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 나노팀은 상장하자마자 방열 소재 이거 하나로 연일 상한가를 행진했어요. 그리고 아모그린텍, 테슬라에 방열 부품 넣는다는 소식 하나에 9,000원에서 19,000원까지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전부 다 배터리의 열을 통제하는 소재 부품주들이었어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가장 크게 터지는 거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절대 뺄 수 없는 필수 대체 불가 부품을 독점한 기업이에요. 이거는 주식시장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고요. AI 시대에서도 똑같아요. GPU 만드는 회사들은 이미 다 올랐어요. 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 다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한 종목들을 위해서 단타 치다가 물리시는 게 아니라 이 GPU가 타버리지 않게 지켜주는 쿨링 시스템 독점 벤더예요. 자,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벌써 연초 대비 200%에서 300%씩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 이 심각성을 모르고 엉뚱한 테마주나 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바로 이 분야에서 글로벌 액침 냉각 1위 기업과 독점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데이터 센터 핵심 설비를 통째로 싹쓸이할 준비를 마친 1차 벤더입니다. 기존 주력 사업에 액침 냉각이라는 미친 날개가 달렸는데도 시장에서는 아직 이 기업을 그냥 평범한 공장 설비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름조차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수급이 진짜 지금 이상해요. 차트 한번 볼게요.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주가가, 참고로 이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기관이 특정 창구를 통해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관들의 움직임이 진짜 이상합니다. 수상해요.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기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20에서 30% 정도 오른 상태예요.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 물량만 아래에서 탈탈 털어가는 전형적인 매집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주주 지분을 빼면은 시중에 도는 유통 물량이 약 30%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품절주, 히든주 메커니즘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 공시 하나 딱 뜬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때 그런 공시나 뉴스 보고
호가창에 따라붙을 시간이 있을까요? 바로 연상으로 직행해버릴 수 있는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남들 저 바닥에서 사가지고 잔치 다 끝난 그런 반도체 대장주에 목매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처럼 바닥에서 조용하게 기관들이 밥상 차려놓고 있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돼요. 2차 전지 때 에코프로 못 잡아서 혹은 뒤늦게 고점에 물리셔서 후회하셨죠. 나노팀 상장 소식 듣고 뛰어들었는데 이미 상한가여서 못 사가지고 속상해하셨죠.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어요? 아, 미리 알았으면이라고 하셨죠. 저는 지금이 그 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하지 않을게요. 이 기업 제가 며칠째 밤새우면서 뼛속까지 분석했고요. 양산 매출 터지기 직전인 지금이 마지막 매집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면에 제 번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010-5703-489 이 번호로 문자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인 진입 타점은 어딘지, 그리고 현재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관, 메이저 자금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 얼마인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문자로 답변 드릴 거고요. 혹시 문자로 이거 뭐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 비싼 리딩방 가입시키려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사기꾼 유튜버들하고는 다르고요. 단돈 1원 한 푼 안 받습니다. 여러분한테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한테 보답하고 싶고, 우리가 힘을 뭉쳐서 최소한 잃지 않는 그런 진짜 투자를 해보자는 마음뿐이에요. 마음 편하게 점 있고 히든 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런 좋은 것들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면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제 가장 큰 목표기도 하고요. 뉴스 터지고 나서 나중에 저 꼭대기에서 물린 다음에 공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걸 이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문자나 남기시고 남들보다 이 거대한 길목을 먼저 선점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대표였습니다.